한마디로 살 게 없다.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살 게 없어요. 2년 동안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수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 과연 지금이 투자하는 적기냐? 아니다. 적기에 거의 끝물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형 오늘 방금 촬영 끝나고 저희 왔는데 방금 전에 그 야옹이 작가님하고 촬영을 했잖아. 1시간 반 동안 또 떠든 것 같아 혼자서. 작가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어 하실 건데. 그치. 사실 내 구독자들 중에 98%는 야옹이 작가라고? 이러면서 클릭했을 때 나 혼자 떠들면 뭐야 이거. 내 얼굴이 많이 나오는 게 싫어할 거야. 왜냐면 내 얼굴 뭐 봐서 뭐해 아저씨 얼굴. 맨날 보는 건데. 그렇지. 사실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이게 전업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한번 종이를 만날 때 하루에 한 4-5편을 다 찍어요. 사실 시승기도 내가 요 조그만한 카메라, 저는 항상 유튜브를 이거 하나로만 해요. 이걸로 10만 찍었죠? 네, 이걸로 다 해요. 저는 유튜브에 사실 힘을 많이 주면 전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안 했을 것 같고 유튜브를 접었을 것 같아요. 근데 힘을 안 주고 편하게 하는 게 제 컨셉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건 내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물어보려 했던 건 뭐냐면 요즘 부동산 기사가 뭐 늘 그랬듯이 기사들이 너무 많이 보는데 특히 제가 요즘 관심 깊게 보는 게 거품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부동산 투자의 허상에 대해서 형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부동산 투자의 허상이라는 제목을 달면 허상이라는 게 실체보다 과장됐거나 부풀려졌다라는 이야기잖아. 사전적 의미는 그렇잖아. 근데 얼마만큼 부풀려졌느냐 사람에 따라서 약간 좀 시각 차이가 좀 있을 텐데 부동산 투자는 다 케바케예요 사실. 부동산 투자는 크게 보면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토지 투자죠. 토지에 대한 투자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건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깊게 보면 다 토지에 대한 투자예요. 세 번째로 보면 주택시장이죠. 주택시장하고 사업용 건물 그리고 토지 이 3가지는 좀 구분돼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토지 투자가 사실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규제나 이런 것도 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 토지 투자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기획부동산들이 다 토지로 사기를 치는 거죠. 네. 여기 개발될 거야 라고 헝치고 이제 지분 쪽에서 팔고 나중에 보면 개발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죠 다. 그리고 이제 가장 쉬운 게 뭐냐라고 보면 저는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건물이 왜 더 쉽냐? 건물은 그냥 이제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주택은 임대료가 안 나오고 규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규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토지에 대한 건 난 잘 몰라. 솔직히 LH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 농업법이 만들어가지고 농지를 사놓고 과천 개발되니까 돈 어마어마하게 벌고 이거는 사실 미리 정보를 취득하거나 내부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건 논외로 치고 정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건물 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상업용 건물 시장은 최대 호황기인 것 같아요. 지난 10년을 통해서 봤을 때 영정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부동산 관련된 컨설팅 관련된 업을 10년 정도를 했는데 10년 동안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대. 너무나 호황인 거예요. 자산시장 전체가 호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술시장도 지금이 2007년 이후로 15년 만에 찾아오는 호황이라 그래요. 전체 자산시장에 지금 되게 버블이 많이 끼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친구들, 지인들하고 같이 투자한 건물도 있고 지금도 지금 건물 좀 알아보고 있고 계속 와이프 병원 때문에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 부동산을 컨택을 하고 있어요. 영정이뿐만 아니라 사람들하고 컨택을 해서 최대한 좀 나한테 맞는 건물 좀 찾고 싶어서 빨리 찾아야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살 게 없다.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살 게 없어요. 2021년 1, 2월에 270억을 불렀던 건물을 지금 330억을 불러요. 이런 식으로 60억, 50억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시장이 좋고 진짜 실제 매매가 되고 그렇게 매매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70억이야. 근데 300억이 옆 건물이 팔렸어요. 똑같은 평수가. 그러면 난 330억 불러버리는 거야. 계속해서 붙여서 호가를 올리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270억짜리 건물을 330억에 사면 60억이 올라간 거잖아요. 퍼센티지로 보면 20% 정도 올라간 거죠. 근데 건물 가격을 6개월 만에 20%, 30%를 올려서 사게 되면 내가 팔 수 있을까요? 등기유세 내죠. 중개수수료 내죠. 보유세 내죠. 최소한 나도 여기 투자 수익을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판 가격을 그대로 팔고 그렇죠. 건물을 왜 삽니까? 시세 차익이 나지 않은 건물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이 건물 샀을 때 뭐 3년 안에, 4년 안에, 5년 안에 엑시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 나도 20-30% 먹어야 되거든. 임대료 얼마 안 나와요. 임대료 해봤자 지금 강남에 있는 건물들 뿐만 아니라 뭐 송파나 뭐 한남이나 마포 공덕 이런 어떤 핵심 트리플 역세권이나 그냥 역세권, 더블 역세권 이런 데 되게 좋은데 임대 평균 수익률이 2%대입니다. 지금 2.5%. 잘 나와봤자 3%예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그 3%라는 게 3%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보유세나 이런 거 계산 하나도 안 하고 3%라고 얘기하는 거고 관리비, 특히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그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경우가 98%예요. 정말로. 사실 이제 대출이자가 워낙 쌌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많이 팔리는 거고 가격도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 그럼 대출이 보통 법인으로 받으면 80%에서 진짜 뭐 제조법인이나 이제 신용도가 되게 높고 사업을 오래 했던 법인들 90%까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개인이 사도 신용이 좀 좋고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은행하고도 친하고 지점장하고도 친하고 이러면 70%밖에 나와요. 개인이 산다고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법인이 좀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 거죠. 보통 건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잘하시는 분들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요. 신축은 실제 대출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80~90%까지 나오진 않아요. 잘. 물론 법인의 신용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나오겠죠. 자기 돈이 들어간 것 대비 얼마를 먹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투자는. 네, 투자는 그렇죠. 뭐든지 엑시트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2020년, 2021년 초만 해도 살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다 이렇다는 건 모든 건물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모든 부동산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30% 이상 가격을 다 올렸어요. 호가죠. 사실 거래는 많이 안 돼요. 근데 그 가격이 또 팔리는 경우도 있고 수익률이 2.2%, 2.3%인데 다 팔린단 말이죠. 물론 수익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건물에서. 수익률보다 더 많이 봐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수익률은 캐시플로우란 말이에요. 모든 자산의 현재 가치는 이 자산의 미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캐시플로우가 안 좋은데 지금 현재 가치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호재가 있어서 뭐가 개발이 되고 나중에 캐시플로우가 더 들었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책정을 하는 건데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게 미래에 기대되는 그게 없다라고 하면 2%대 초반이나 중반대 수익률의 건물을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엑시트를 할 때 그러면 그 사는 사람은 1%대 후반이 나와. 1.8%에 사야 돼요. 근데 대출이자 지금 법인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1%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1%, 1.7%, 8%. 그거는 정말 베스트인 경우고 개인이 한 사람은 2.8% 이렇게 나와요, 보통.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 작살이 난다는 거죠. 아, 우리 법인 돈도 많이 벌고 영업이익도 많이 나는데 어쩌려고 금리 좀 올라봤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엑시트가 안 돼요. 주택도 마찬가지. 비싸게 사면 안 돼요, 사실. 비싸게 사면 결국은 존버하면 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고 그렇게 하면 안 오르는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100년 기다리면 다 오르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2% 중반대의 건물을 사서 뭐 유지보수 좀 하고 해가지고 이걸 엑시트를 하려면 최소 30%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30%라는 게 2년 정도 보는 거예요. 10년 기다려 30% 남기고 그 건물을 왜 삽니까? 그럼 1년 평균 수익률이 3%예요. 차라리 그림을 사세요. 그림 훨씬 많이 오릅니다, 사실. 그림은 근데 건물하고는 다르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물론 건물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살만한 작품들 이런 것들은 이제 네트워킹과 공부와 시세 추종과 여러 가지들을 해야 돼서 그림이 좀 더 어렵습니다, 투자가 사실은. 그림 투자가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외피를 두르고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림은 영원이 될 수도 있어요. 코인 정말 코인 오브 잡코인하고 똑같아요. 부동산이 왜 그렇게 허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이 건물 사면 수익률이 얼마나요? 진짜로 세금하고 뭐랑 다 따져가지고 진짜 정밀하게 계산해보면 그렇게 수익 잘 안 나요. 근데 물론 부동산이 이런 특성이 있어요. 2016년, 17년, 18년에 산 분들은 다 돈 벌었죠. 코인, 주식 이런 것들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있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했지만 오히려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종목만 잘 고르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많다는 거죠, 주식은. 부동산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어요. 주택만 봤을 때 아리파, 반포, 퍼스트, 반포자인 뭐 반포에 있는 아파트 쫙 묶어가지고 하나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가 움직여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은 거시 지표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호재, 뭐 예를 들어서 용산공원이 생긴다, 이런 호재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남동에 갑자기 고가가 막 철거되고 뭐가 생긴다, 이런 어떤 호재. 근데 그런 호재들은 이미 다 기사가 나고 다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공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선반영이 다 돼요. 전체 시장이 좋을 때 웬만한 지역에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요. 근데 시장이 안 좋거나 이제 시장이 정말 어깨를 넘어서 머리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강남, 마포, 공덕 어디를 가도 수익률 나는 건물이 없어. 지방이 아닌 이상. 1년 전에 뭐 200억 불렀던 건물 지금 300억 불고 있어요. 그럼 내가 300억에 사면 얼마에 엑시트해야 되지? 300억에 사가지고 등기일세 내면 310억 될 거고 내가 몇 년을 보유했을 때 보유세가 이만큼 나올 거고 근데 얼마에 팔아야 돼? 계산해보면 360억엔 팔아야 되거든요. 3년 안에. 그럼 360억 이걸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은 360억에 사가지고 등기일세 얹고 뭐 하면 370억, 80억인데 그럼 그 사람은 380억의 돈을 들여서 과연 이게 남을까? 여태까지 남았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기본 4%에서 8%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저성장 시대일 뿐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수축의 시대란 말이죠. 2년 동안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수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 과연 지금이 투자하는 적기냐? 아니다, 적기에 거의 끝물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올해도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오를 거예요. 전체 시장이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은 한두 달 만에 매매가 안 되는 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처럼 내가 이거 20%, 30% 올랐다고 바로 팔 수가 없어요. 세금도 너무 많고 의미가 없어요, 팔아봤자. 주택시장은 너무 규제가 많아서 단타로 이제는 하기에는 끝났어요. 아예 끝난 시장이에요. 등기일세부터가 뭐 중과세가 되고 12%까지 내야 되고 조정지역에 있는 3주택을 가지면 거기다 보유세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될 정도. 그리고 대출도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전 끝났다고 봐요. 내가 실거주자고 현금이 충분히 있고 꾸준한 캐시플로우가 있다라고 하면 실거주자면 전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서 주택 말고 상업용 건물은 작년부터 굉장히 막 뜨겁게 불타올라서 엄청나게 높게 거래가 됐고 2017년, 18년, 19년에 이제 건물을 사신 분들은 다 위너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사가지고 도저히 논리적인 어떤 그걸 봤을 때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해
이해하셔야 되고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시사하는,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올해는 당장은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생각해봐야 되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풀 레버리지를 써서 이제 사신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고 이제 아주 돈이 많으신 건물주들은 별 타격을 안 받지만 시장 전체에 타격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익률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요. 금리가 조금만 인상이 됐을 때 0.5%만 인상이 됐을 때에도 이자를 내야 되는 게 많은, 한번 시장이 그렇게 돌아서기 시작하면 쉽지 않아요. 이게 주식하고 좀 다른 게 주식은 이제 종목별로 모멘텀들이 다 있다라고 보는데 회사들마다 부동산 시장은 전체 시장의 모멘텀을 봐야 돼요. 근데 시장의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전체 시장을 봤을 때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시라. 건물을 사고 팔 때는 건물이 가지고 있는 캐시플로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캐시플로우가 만약에 1%대 초반까지 떨어지거나 중반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걸 사는 건 쉽지 않거든요. 용적률 끝까지 쓴 건물, 거기다 이미 임대가 다 차 있는데 그 수익률이 난다라고 하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수익률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은 시장이 미쳐가지고 수익률이 좀 5%면 어때? 내가 사가지고 또 이렇게 좀 뻥튀기 좀 해서 팔면 되지. 지금 너무 잘 팔리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장은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건물은 캐시플로우예요. 건물은 캐시플로우가 아닌 걸 왜 삽니까? 지금 당장 캐시플로우가 안 좋은 기업들이 높게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는 미래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 다 적자잖아요. 부동산은 그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에 유일하게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개발 호재예요. 남들이 모르는 개발 호재라는 거죠. 부동산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상품이 아니어서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그 지역에 엄청난 호재들이 반영이 될 게 아닌 이상 어차피 그 캐시플로우에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안정적인 거고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다르게 뒤집어서 보면 조금 더 위험성이 큰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크게 기대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전체 시장이 올라갈 때 거시 지표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문할 수 있잖아요. 2021년 지금 6월에 내가 이거 살려고 하는데 아예 올해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예 부동산 1년 만에 팔 거냐고요. 1년 만에 팔기 힘들어요. 다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주택은 내가 번 돈 다 내야 되고, 건물도 세금이 되게 많아요. 양도세 40-50% 내야 됩니다. 양도세 40-50% 내고 그런 것들 내고 하면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2021년에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뜨거울 거고, 주택 시장이 특히나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수급이 불안해서 지금 내년까지 뜨거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제 주택 시장도 2022년을 지나가면 저는 한번 변곡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몰라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근데 건물 시장은 오히려 주택 시장보다 규제가 없고 내가 좀 무조건 오른다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살 게 없어요. 지금 이미 고수들은 2016년, 17년, 18년에 사서 이미 차익을 막 2배, 몇십억씩 번 사람들은 사업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돈을 내가 코인으로 막 몇백억 벌었는데 돈이 주체가 안 돼. 이런 분들 아니면 잘 안 사요, 요즘에. 질문 하나만 드리면 강남 불패라는 말 있잖아요. 형이 이제 예전에 핵심 지역의 그 가치를 강조를 많이 하셨을 때 지금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시장에 따라서 부동산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하락장에서 그러면 핵심 지역은 예외적으로 버티고 혹은 더 뛸 수도 있는, 하락장은 다 떨어집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강남 불패라는 게 50년을 놓고 보면 강남 불패가 맞고 70년을 놓고 봐도 맞아요. 아주 롱텀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생각도 좀 반대를 하는 게, 자극적인 신문 기사를 쓰는 기자를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투자 자산은 거주하는 집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내가 돈이 정말 많아서 나 그럼 신경 안 쓰고 살려면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리팍을 봅시다. 지금 아리팍 34평, 뭐 호가가 37억, 35억, 뭐 34억 막 이래요. 조종장이 왔을 때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 30억에 사는 게 좋겠어요? 27억에 사는 게 좋겠어요? 34억에 사는 게 좋겠어요? 물론 아리팍이 27억까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심정은 괜찮아요. 다 올라요. 이거는 정말 무식한 생각이에요. 강남도 역사적으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30% 넘게 빠졌어요. 34%씩 빠졌어요. 그 당시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40% 빠졌어요. 음마아파트도 40% 빠졌어요. 아니 불패라고 하면 안 빠져야지 왜 빠지나? 근데 이걸 롱텀으로 놓고 보면 결국 빠진 걸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곡선을 그린다 했을 때 자산이라는 거는 꼭지점에 물렸다가 내려가면 되게 괴로워요. 맞아요. 내가 산 집이 40억인데 막 조정기 와서 34억에 거래되고 이러면 겁나 짜증나죠. 존버하면 언젠가 50억 될 거야. 존버하면 돼요. 20년에 50억 되겠죠. 근데 40억 주고 10년에 50억이 되는 것보다 30억 사서 50억 되는 게 훨씬 행복하잖아요. 내가 가진 예산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똑같은 아파트를 샀을 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면 딴 투자 자산에 더 투자를 할 수 있잖아.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무슨 불패라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사면 된다. 그건 되게 무식한 생각이죠, 정말. 핵심 지역도 조정기에는 3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역사적으로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4%, 5%가 넘었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경제는 2%대입니다, 지금.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조정기 때도 불패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런 자산의 사람이 어딨어요. 이 또한 저희가 처음 시작한 주제인 허상이네요. 나는 그거는 정말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클릭지수를 높이고 언론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업자들은 계속 오른다고 그래 떨어진다고 그러나? 당연히 업자들은 계속 올라야 해서 사지. 아니 누가 삽니까? 조정 받을 수도 있으면 누가 사요? 안 사지. 결국 제 생각은 지금 데이터들과 시장의 상황들을 보고 논리적인 생각을 봤을 때 여기서 30-40%를 더 얹어서 내가 팔 수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내가 거주를 할 거기 때문에 캐시플로만 충분하면 좀 비싸게 샀어도 그냥 버티면 돼요. 그냥 좀 비싸게 샀네. 그래 이거 살면 돼. 전제는 내가 충분한 캐시플로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상업용 부동산은 정말 투자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위험 자산입니다 이게. 그리고 레버리지를 많이 쓰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다 현금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를 쓰고 투자를 하는데 거시경제 지표들을 좀 보고 시장이 흘러가는 걸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3년 또는 2년이 지나야지 이제 양도세가 좀 줄어드니까 이 이상 보유하고 3년 정도 됐을 때 엑싯을 최소 내가 몇 프로를 주고 해야겠다. 목표 수익률이 얼마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걸 정해놓고 가셔야죠.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를 했는데 1년 평균 수익률이 10%면 저는 안 해요. 사람 성향에 따라 달라요. 그렇게 많이 안 올라도 돼. 10년, 20년 봐도 상관없어. 그러실 분들은 투자해도 돼요. 내 전제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투자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고 수익률 5% 10% 나면 안 해.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 최소 1년에 투자했을 때 20-30% 이상 나지 않으면 안 움직여. 자본의 한계가 있잖아. 어디다가 배분할 거냐의 문제인데 사실 1년에 5%에서 10% 먹을 거면 난 그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림은 세금이 없어요. 부유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어요. 국내 작가 사면 생전 작가는 0%고요. 신고 의무도 없어요. 해외 작가 사면 4% 내면 돼요. 국내 사후 작가 사면 4% 내면 되고. 기대 수익률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모 대기업에서 하는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 할 때 4억 투자해놓고 뭐 400만 원 또 500만 원 가져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4억 투자해서 500만 원 가져가면 1년 수익률이 얼마예요? 15%밖에 안 돼요. 내 노동을 섞어서 15%인 거잖아. 그게 리스크 테이크를 내가 하고 4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모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내가 일을 안 하고 6% 7% 정도인데 일을 아예 안 할 수가 없어. 세금도 내야 되고 맞아요. 알바 그만두면 또 왜 그만뒀지 이러고 또 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노동을 투입했을 때 15% 노동을 투입 안 했을 때 6% 5%밖에 수익을 안 나면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거를? 프랜차이즈 시장에 돌아가는 이유가 이것만 나도 어디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낮은 거야. 솔직히 딴 데 투자할 때도 모르겠고 난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메뉴를 만들 생각도 없고 그냥 누군가 다 세팅해줘가지고 나는 돈만 넣고 좀 이렇게 좀 관리만 하면서 돈 받아가고 싶어. 건물 시장이 딱 그래. 젊고 돈이 있고 캐시플로우가 좋으신 분들은 굳이 이걸 왜 투자해요? 왜냐면 주변에 정보가 널렸고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돈 벌 수 있는 건 너무 많은데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해야 돼. 시장이 좋을 때는 부동산 무조건 해야 돼. 안전자산이면서 되게 쉽게 벌 수 있어. 근데 시장이 지금 그 시기냐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돼. 나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거고 이미 그 시기를 지났고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고 나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겠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논리적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공부를 좀 해보시고 과연 지금이 그런 시장인지 공부를 해보시길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